조상 대대로 본관인 현풍에 사셨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혼인 풍속에 따라서 이쪽으로 장가를 오셔서 곽재우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문과에 급제하신 명문 집안의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그 무너질 때 분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반전의 용사들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그 의병들의 출발이 바로 의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에서 천민까지 그 의병들이 다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의병의 가족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분철폐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 해서 달현, 북고, 나무수, 현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나무에 북을 매달아서 의병을 모았고 훈련을 시켰던 장소입니다. 의병의 시작을 알렸던 나무이고 의병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 나무보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와, 이 은행나무 정말 너무 크네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는 가슴 높이 둘레가 10.3m, 키와 가지 펼친 폭이 24m에 다다르는 600년 세월을 살아온 노거수입니다.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경남을 대표하는 천년기념물 은행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을 찌르는 높은 키만큼 가지 펼친 폭도 넓어서 심리 밖에서도 흔히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쉬고도 남을 큰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에는 유주라고 불리는 혹이 매달려 있는데 큰 가지에 고드름처럼 거꾸로 자라는 모양을 보고 일명 나무 고드름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 어르신 수염이라 부릅니다. 뿌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줄기도 아닌 뿌리와 줄기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경건체로서 오래된 은행나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은행나무는 자웅이주, 암수 딴그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자라야 알 수 있어서 가로수길 암나무, 은행나무들이 열매를 떨구면 그 냄새 때문에 눈총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2011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암수 구별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냄새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덜게 되었죠. 또 각 지자체에서 전용 수거망을 설치하거나 조기 채취하는 곳도 있으니 은행나무 열매
냄새 난다고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더 많은 나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간리에는 이 은행나무는 물론 근처 250m 지점에 있는 현고수, 노고수까지 작은 마을에 천년기념물 노고수가 둘이나 되니 그야말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노고수 문화와 역사의 표본으로서 이 가을 알록달록 잘 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은행나무를 길가나 도로가에 있는 나무들만 보다가 여기 와서 이 은행나무를 보니까 이 웅장함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땅속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확 올라와서 이 마을을 지켜주는 기운이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선생님 오리 있어요, 오리. 우리 예. 저기 안 보이더니 먼저 한 거죠. 흰뺨 검둥오리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새해 첫 나무를 보러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될 나무 함양 목현리 구송입니다. 소나무 아닌가요? 반송 같기도 하고 네. 소나무 같기도 저는 하고. 반송을 이렇게 큰 반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함양 목현리 구송은 키 12m에 가지 펼친 폭 16m, 밑동둘레 4.5m로 수령은 300년 정도 추정됩니다. 구송은 밑동에서 9줄기가 갈라져서 붙은 이름인데 지금은 7그루가 남아 수많은 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1988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구송은 어령 성황리 소나무, 하동 축지리 무남송, 거창 당산리 당송, 합천 화양리 소나무와 함께 경남에 있는 천년기념물 5그루 중 하나로 어간을 잘 차려입은 선비처럼 멋진 품새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같이 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금은 그 집이 없는데 그 이제 집을 지 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한문 교육을 했어요. 옛날에는 학자라요. 봄에서 가을까지의 그 요게 이제 할아버지를 명칭으로 해서 지금도 16명 이상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현에 읽고 휴천 목현 읽고 면 우리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나무에도 줄기가 붉은 적송, 바다 가까이 사는 해송 등 다양한데 이 구송은 반송에 속합니다. 반송은 수행이 쟁반처럼 자란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밑동에서 여러 줄기가 나뉘어 자라면서 둥그스름한 형태를 갖추게 되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다 보니 반송은 키가 작은데 이 목햇잎 구성은 반송임에도 키가 크고 가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반송의 부드러운 선과 질감뿐 아니라 소나무 특유의 올곧은 기상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수행미를 가집니다. 또 산과 내, 들과 길을 아우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통마을 공간 구조와 경관을 잘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의 나무 하면 단연 소나무를 꼽지요. 특히 조선 22대 왕이었던 정조도 굉장히 사랑했던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또 사철 늘 푸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이런 소나무의 강인한 절개와 오래도록 변치 않는 모습을 보며 새해의 행복과 소망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정초에 기품이 넘치는 원만한 구성을 보며 새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향에 이 정도의 수령과 이 정도의 어떤 형상을 가진 소나무가 있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 어떤 나무고 한 300년이라는 어떤 세월을 살아오면서 장구한 시간 동안에 아무런 어떤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 정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한적한 강변에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채워주는 듯 독야청천하고 있는 이 목현리 구성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소나무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파도무늬? 우리 파도 속을 파도 들어가는 막 건가? 치는 거 그지? 지금 올라가는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 소리가 파도 소리. 맞아요. 통영항 강관 아래 있잖아요. 그 파도가 지금. 가파르죠. 네. 이곳을 통영 사람들은 벼락당 또 벼락당. 수둑지문당이라 불렀다고 해요. 까꼬막이라고 해요. 까꼬막. 까꼬막. 까꾸막. 아, 통영말로 까꼬막. 까꾸막. 먼데이. 네. 이런 것도 맞죠? 맞아요. 동피랑은 백화마을로 유명한데 서피랑은 문학동네 또 윤익상 음악가의 학교 가는 길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찾아볼 나무도 서피랑의 대표적인 볼거리입니다. 시야가 탁 트여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랑에 서 있습니까?
여기 말로 까꾸막. 까꾸막 언덕바꾸미. 왜 피랑이 붙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언덕이 막 이렇게 아주 가파르죠, 절벽처럼. 그죠? 그죠. 예. 통영의 바오밥 나무를 보는 것 같아요. 바오밥. 예. 여기는 후박나무. 예, 후방나무. 맞죠? 통영 서피랑 후방나무는 깎아지른 듯한 언덕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2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후방나무는 키 10m, 가지 펼친 폭 16m, 가슴 높이 둘레 4.3m로 1982년 통영시 보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후방나무 노거수 3그루가 있었는데 1999년 태풍 올가 때 주변의 집들과 함께 2그루를 잃어 이 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원식생은 후방나무 군락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방나무는 난대성 또 해양성 기후대 수목이라서 울릉도에도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울릉도 대표 특산물 중에 호박엿 있죠. 네. 예. 그 호박엿의 원재료가 원래는 이 후방나무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후방나무 껍질과 열매가 귀한 약재로 쓰여서 그걸로 엿을 만들어 후방엿이라 했는데 후박엿. 이게 이제 육지로 건너오면서 발음이 와전되어 호박엿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울릉도 사람들이 후방나무를 보호할 겸 해서 진짜 호박으로 엿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의 호박엿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방나무는 동백나무, 구실, 잣밤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등과 함께 경남의 해안과 섬에 자생하는 깃대종, 그러니까 터줏대감입니다. 지금은 바닷가라 해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사철 늘 푸른 이런 나무들을 보기 힘든데 이 후방나무는 항구 도시 한가운데 노것으로 남아 있어서 한반도 난대 기후대 식생 지표가 되어주고 있으니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 여겨집니다. 나무마다 이렇게 보면서 잎이나 이렇게 숲이나 이런 걸 보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수목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는 왠지 그 공룡이 나올 것 같고 아주 큰 거북이도 한 마리 나와서 나무의 숲이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겨울이니까 좀 삭막해서 어떨려나 걱정은 사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반갑고 고맙고 오늘은 맷비둘기 직박구리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요. 여기 호박나무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어린 학창 시절 이 밑으로 항상 지나다녔거든요. 그때 학창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요. 오늘 올라와 보니까 아름다운 강관을 바라보는 저나 이 호박나무도 강관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볼 때 보니까 꼭 그 장승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향을 떠나보니까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건 이런 호박나무 때문이 아닐까. 이곳에서 또 여전히 우리 통영을 지켜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요 마을 뒤에 있는 산 등성이가 소가 누워 있는 행상이라 해가지고 우아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조그마한 산들이 요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송아지 5마리가 뛰어노는 행상이라 해가지고 오독산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유래를 받아가지고 이 마을 이름을 우형 소우자에다 행상에다가 소 모양을 탔다 해서 우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게 노구수 있는 마을은 효가 살아있다더만 중요비를 봅니다. 와, 맞아. 진짜 하늘을 그저 웅장하다. 받쳐들고 있어요. 진짜 끝장. 여름에는 얼마나 크겠노. 남해군 노구수 중에서 보수로 지정된 개체는 32그루인데요. 그 중에서 느티나무가 15그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 당학리 느티나무는 그 대표 선수라 할 수 있죠. 1997년 이웃하고 있는 죽전 비자나무와 함께 남해군에서 느티나무로는 유일하게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령은 500년으로 추정되고 키 20m에 가지 펼침폭 24m, 가슴 높이 둘레 8m로 우람한 몸통 줄기와 사방 고루 펼친 가지가 그림 같은 당당하면서도 넉넉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가 더 무성했습니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태풍에 부러지고 또 고목대가 쳐지고 관리를 안 해가 그랬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여 위에 이런 데 전부 타고 나와서 앉아 놀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애들도 요 나무 위에 올라가 놀고 이 밑에는 전부 어른들이 여름철 되면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쉬고 놀았습니다. 잎이 푸릇푸릇한 초여름이나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답사를 가는 것도 좋지만 겨울 답사는 또 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성한 잎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나무의 건강, 생육 상태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고 또 수행을 이루는 가지의 형태를 보다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죠. 보시면 나무의 골격을 이루는 줄기 발달이 좋고 가지 뻗음새도 그런 현상을 볼 때 나이에 비해서 수세가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와 시멘트 포장면이 가까이 있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뜨거운 복사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유지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나무에 한꺼번에 혹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한꺼번에 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오래된 나무 노구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혹이다, 돌기다, 옹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옹돌이라고 해요. 나무에 탄수화물이 뭉쳐져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국소적으로 비대해서 돌출되는 현상인데 어쨌든 사람으로 치자면 혈액순환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또 지방질이 많이 뭉쳐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해 당학리 느티나무는 재원이 우수하고 수행미가 돋보이는 것 외에도 전통마을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마을과 마을의 경계이자 마을 어기가 되는 곳에 자리하여 이정표가 되고 마을 사람뿐 아니라 길손들에게 그늘 쉼터가 되어주고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동제를 올렸으니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플랫폼 역할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고수를 계속해서 잘 보존해서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자산, 관광자원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닐까.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이제 오로지 줄기와 가지만 남았는데 이게 또 나무의 진면목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착된 그런 마을. 굉장히 오래된 마을. 굉장히 오래된 마을. 느낌이 벌써 오래된 마을. 예. 겨울가에 우와. 겨울가에 있네요. 어. 보세요. 남쪽에만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이어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보물섬 남해는 치자, 유자, 비자가 많다여 삼자도라 불리기도 하죠. 여기 남해의 남쪽 마을 앞을 흐르는 겨울가에도 비자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 죽전 비자나무는 키 14m에 가지 펼친 폭 16m, 가슴 높이 둘레는 6m이며 수령은 600년으로 남해군에서 나넘리 느티나무와 함께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크기로 치자면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보다 월등히 크고 천년기념물 비자나무 대표 선수격인 제주 팽대리 새천년 비자나무와 맞먹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남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이지만 아무래도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분포 면적이 한정되고 일부 베어가기도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군락지를 보기 힘든데, 얼마 전 저와 노구수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이 함께 남해군 이동면 나넘리 뒤산에서 밑동둘레 3m가 넘는 비자나무 12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보수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비자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어서 놀랐고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서 6월부터 정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비자나무는 잎의 모양이 한자 안일 빛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머리 빗는 빛, 새우의 깃털과 같은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죠. 상록 침엽수로
한반도 남쪽에 드물게 분포하며 천천히 자라는 만성수인 만큼 조직이 치밀하여 최고의 목재로 손꼽힙니다. 특히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로 치죠. 배고팠던 시절에는 이 비자나무 열매를 먹기도 했는데 구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전 비자나무의 가장 큰 공간적인 특징은 바로 우물가에 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단을 내려오면 개울이 흐르고 작은 샘이 하나 있죠. 독특한 것은 이게 지표수가 아니고 뿌리 부근에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안반수라고 합니다. 그냥 마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주변 마을이 무병장수하는 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보시면 이 우물을 품고 불룩불룩 이렇게 힘차게 뻗어나갈 뿌리를 보니까 진짜로 남해 사람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해 죽전 비자나무는 재원이 우수하고 바다 가까이 출현하여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인문 환경으로서의 희소성도 높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해군을 상징하는 나무, 군목이기도 한 이 비자나무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소망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뿌리차게 뻗어나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옆에는 물이 항상 솟아오르는 안반수가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혼자는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이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위에 이 나무는 막 그냥 우리 녹았으니까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둥을 보면서 이 한 나무 한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뿌리가 이래 뻗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600년의 어떤 세월을 그 무게감을 보면서 진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에 붙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활기차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그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나무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바람도 별로 안 불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왔으니까 오늘은 정말이지 특이한 녹옷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이 나무를 세상에 알린 분도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무 본 게 한 20년 전 되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신비로운 그런 나무입니다. 경사가 아주 애사롭지 않은데요. 우리가 볼 나무가 어느 거예요? 저기 있습니다. 여기 어떤? 오늘 보시게 될 나무는 바로 저 덩굴나무입니다. 오, 덩굴이 저렇게 커요?
거제 망치리 송악은 보시다시피 거제도 동남쪽 해안 비탈면에 평나무 노구수에 붙어 자라는 덩굴나무인데 밑동둘레 1.1m에 줄기의 길이와 펼친 폭은 12m이며 수령은 200년 정도 추정됩니다. 덩굴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오래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원이 우수한 노구수는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 망치리 송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고창 3인리 송악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진 진귀한 노구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악과 같은 덩굴나무는 이름 뒤에 나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악나무가 아니라 송악이라고만 부르는 게 옳은 명칭이고요. 사철 봄같이 싱싱한 잎을 가져서 상춘등, 줄기가 용의 비늘을 닮아서 용린이라 불리는 등 품격 높은 별명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칡이나 등 같은 덩굴나무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번성하면서 기준나무를 고사시키는 일이 많은데 송악은 줄기에서 기근이라는 공기뿌리가 내려와 기준나무에 딱 붙어서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공생하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삼, 또 새순을 나물로 먹는 엄나무와 두릅나무, 그리고 간엽식물로 익숙한 팔손이와 같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제 나름 예전부터 거제도 자연 생태에 대해서 혼자서 계속 조사를 다녔었고 여기 송악은 2004년 늦가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제가 본 송악 중에서는 가장 굵어 보여서 그 당시는 길도 없었고 절기지를 걸어 올라가 가지고 직접 줄자로 재고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계속 제가 혼자서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죠, 오랫동안. 그게 처음 2004년 11월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큰 태풍 올 때마다 이 흙이 계속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호를 하려면 석축을 쌓아야 되겠다 싶어서 2016년도에 거제시에 보호수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상록 덩굴 식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거제 망치리 송악은 희소성 높은 생물 자원으로서 장기 생장을 위해 보다 세심한 보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한 나무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 나무가 이렇게 한 나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우리 거제에 있어져가지고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거제 안에서 좋은 나무들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시 청도면은 밀양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밀양시 부북면, 무안면, 장령군,
경북 청도군과 인접해 있고 조선시대에는 청도군 외서면에 포함되었다가 1912년 밀양군 청도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면에는 보물 제312호인 소태리 5층 석탑, 사적 제459호인 박익선생 벽화묘, 경남문화재 자료인 난계소원 등 역사적 유물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당숲이 있으며 현재 인구는 172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5% 정도 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공기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옷차림들이 다들 가벼워져서 아주 가벼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무슨 나무 보러 왔나요? 오늘은 귀한 향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전에 밀양에서 한번 찍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밀양에는 오래된 향나무가 많습니다. 오. 자, 밀양 고범리 향나무입니다. 와, 향나무가 키가 엄청 크네요. 향나무가 이렇게 크구나. 오. 1982년 밀양시 보수로 지정된 이 향나무는 250년 수령에 키 7m, 가지 펼친 폭 10m이며 가슴 높이 둘레는 2.8m인데 향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이니까 가슴 높이 둘레가 6m를 넘는 느티나무 크기에 해당되는 노구수입니다. 어린 향나무는 원추행으로 자라며 줄기가 곧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환경에 의해 자연스레 비틀어지고 또 굽어지면서 이런 수행이 완성되게 되죠. 선생님, 얘가 지금 이게 밖에가 나무가 되게 좋은데 여기가 지금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요? 몸통 줄기가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어서 외과 수술을 했는데 향나무는 주먹과 마찬가지로 줄기가 썩었어도 그 자체로 아주 오래 견딥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수행도 이렇게 키는 높은 편에 속하고 향나무로서는 네,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가지 펼침도 이렇게 좋아서 아주 뭐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상가들의 나무를 있는 그대로 좋은 의미를 부여하여 감상하면서도 향나무는 생활 공간에 심어 길러서 실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마을 우물이나 맹문가 집안의 뜰, 또 재래워식이 행해지는 전통 공간 등에서 향나무를 볼 수 있는데 향나무는 이름 그대로 향의 제로가 될 뿐 아니라 물을 정화하고 곰팡이와 해충의 번식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언제가 뭐 59년째 안 납니까? 근데 이 당산 할매거든, 할부지 아니고 그 이제 이로 동네서로 제사를 모셨어요. 정월 열날 밤 요 불 켜놓고 그 저거 우리가 3번 했어요. 영감 할매. 그렇게 동네 마중 데려잡아 가지고 간다 이거 가면 그 집에서 이제 대를 받아가 그래 모시지. 그런데 요 없앤 지 얼마 안 돼요, 아니나. 이상하게 오명암이 풀도 쫓고 짓고 또 무슨 그 한 일이 있으니 술도 한잔 치고 짓고 그렇더라고요. 전에 하던 거기 있어가.
밀양 고번미 향나무는 경남에서 보수로 지정된 향나무 3그루 중에 가장 큰 재원을 갖고 있고 들판 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의 집 바로 옆에 있어서 마을나무로 흔한 느티나무와는 공간 구조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재래워식을 통해서 섬기고 보호해왔던 만큼 도기념물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그 품격에 걸맞는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노거수 하면 일단 외형부터 수형부터 엄청 우람한데요. 이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고도 높지 않고 덩치가 크진 않지만 뭔가 응축된 힘이라든지 내공 같은 게 느껴져서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노거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향나무는 제가 어린 시절에 봤었던 향나무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향나무에 올라가 갖고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소꿉장난도 하고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나무를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해졌어요. 제가 본 향나무 중에 좀 키가 큰 편인데도 전체적으로 수영 자체가 둥글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줘서 제가 본 이 향나무 노거수 중에서는 수영 자체가 이쁜 것 같습니다.